안녕하십니까. 홍진TV. 여기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다크마 홍진입니다. 시애틀 다크마 날씨는 며칠 반짝 좋더니만 또 비가 오락가락 춥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참으로 걱정스러운 날씨입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공연장의 테러 행위를 IS가 배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래도 그 배후에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패권 전쟁의 하나로서 미국과 중국의 AI 유출 스파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경제 국방 그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IT 업체 구글, 스타트업, 인터넷 상거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원조가 솔직한 얘기로 다 미국 것이라도 강이 아닙니다. 카피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도 아차 싶어서 미국의 항만의 모든 컨테이너 그 크레인을 거기서 모든 정부가 새나간다고 파악을 하고 모든 중국의 크레인들을 다 철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구글에 근무했던 중국계 미국인 한 사람이 이 AI의 그 스파이짓 AI를 유출한 스파이짓을 하다가 발각되어서 미국 FBI에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글 개발팀의 한 사람인 당린 웨이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투자 설명회에서 구글에서 1만 장까지 계산 능력이 있는 컴퓨터 플랫폼을 그대로 카피하고 업그레이드하면 힘들게 머리 써서 그 컴퓨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한 달 뒤에 구글을 퇴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창업을 해버려요. 그 초국 경영자로 변신을 해버려. 구글을 퇴사하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회사를 나간 뒤에 그 구글 회사가 홀딱 뒤집어지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AI 핵심 기술인 모든 IT 기술을 아주 대거 빼들린 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걸 다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해서 새로운 AI 그 스타트업 창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3월 9일) 미국 AI 업계에 따르면은 미국과 중국의 기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한 사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아는 것만 방송에 나온 것만 보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 법무부가 지난 3월 6일에 캘리포니아 누워크 그 등신 웨이 그 자택에서 구글의 AI 영업 비밀을 빼드리는 혐의로 최고랑을 차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평소에 그 당시에 행보를 상히 여기는 구글은 그가 퇴사하기로 한 행보에서 그가 베이징에서 중국 스타트업들을 CEO 투자회의에서 참석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이 다 구글 그 데이터망에 걸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그 개인 컴퓨터를 열어본 결과 그 컴퓨터 안에 구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그 비밀 자료들이 다 자기 개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그걸 다 유출시킨 겁니다. 뭐 내장, 유장 할 거 없이 온통 구글의 비밀 그 정보가 그 사람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리 빼돌리려고. 이게 약 가장 중요한 500개가 넘는 정보 파일이 그 사람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FBI에서 부랴부랴 수색영장까지 발부해서 그 사람을 세우했는데 세우라면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벌써 하루 전날 도망갔다고 그럽니다. 그는 그 구글의 대규모 AI 슈퍼컴퓨터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는 그 구글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머신러닝, 그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 컴퓨터의 AI 모델을 자동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플랫폼 핵심 하드웨어 인프라 정보를 그냥 자기 컴퓨터에 잡아넣어갖고 중국으로 다 유출을 시킨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그 AI 핵심 그 컴퓨터 그 비밀 자료를. 한마디로 구글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게 아니라 이게 생선 창고 열쇠를 그 사람한테 준 거야.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기소는 됐어도 그 사람은 벌써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빠이빠이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가 2019년에 5월달에 고용돼서 2020년 지난해 5월까지 구글의 모든 그 탐지 시스템, 그 사람을 감시하는 그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갖고 그 구글의 영업 비밀, 그 비밀 자료, 그런 것들을 아주 3, 4년에 걸쳐서 계속 자기 컴퓨터에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글에서 뭐 한번 어떻게 깜짝까지 몰랐나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다 빼내고도 이게 불안하니까는 중국의 한 IT 회사에 징역으로 취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한 달에 15,000불 정부의 급여를 받고 보너스까지 받고 그냥 그 회사의 주식까지 정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구글을 떠나서 잘릴 걸 대비해서 중국에다가 자기 회사를 창업까지 하는 그런 치밀한 아주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 있을 때에도 자기가 미국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그냥 대리로 출근을 시키는 그런 행위까지 벌이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아주 계획적으로 정보를 가져갈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구글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당시가 미국에 잡혀 들어와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한 10년 징역에 최대 25만 달러 벌금을 물어야 돼. 이건 솔직히 조직죄례죠. 그 사람이 인때까지 한 일이나 그 빼돌린 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솔직히 너무 선방맹이죠.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너무 방대하고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미국 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FBI 크리스토퍼 국장은 성명에서 중국의 근거지를 둔 기업들이 이에 연관된 그 AI의 유출 그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핵심적 기술들을 얼마나 훔쳐가는지는 아직 그게 계산의 일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히는 것은 수도 없이 수천 건이 중국으로 유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가 중국이 이게 이번 그 훔쳐간 것이 이번 첫 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수천 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발각이 돼서 이 방송화돼 여론화돼하고 방송화 바깥으로 일부러 유출이 된 겁니다. 이게 지난해 5월에는 애플의 자율주행차 그것도 중국 기업에서 빼갔어요. 왜? 그 왕씨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2016년도에 애플에 입사하면서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까지 했어. 근데 그건 아무런 기밀유지 그 계약서에 서명은 뭐요? 그건 별개 문제고 그렇게 해놓고도 애플의 모든 그 비밀을 유출했어요. 애플의 그 당국에 따르면
그가 전자기기의 그 컴퓨터, 그의 전자기기 컴퓨터를 압수한 결과 자율주행 그 관련해서 애플의 그 기밀 데이터를 아주 대량으로 아주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 컴퓨터로 갖다 놔갖고 중국으로 유출했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얘는 또 잡혔어. 이제 걔는 걔 입장으로 볼 때는 재수가 무지하게 없는 거지. 얘는 잡혔으니까. 근데 잡힌 놈이 왕씨가 아니게 자꾸 보니까 그놈과 같이 어떤 장씨라네. 환장할 일 아니야. 장씨는 2015년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흐름이 설계 그 사찰물을 맡았는데 애플을 그걸 다 빼갖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기 직전에 중앙에서 잡힌 겁니다. 왕씨는 도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유출하고 정보를 빼내고도 다 그 전에 도망가. 그러니까 10명이면 7명, 8명이 도망가고 한두 명이 잡히는 거라 그게.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유출을 완전히 이제 막기 위해서 범죄 단체의 그 단속 강화를 아주 철저하게 강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 법무부의 2인자인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은 법무부가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그 평가를 한다는 말이요. 그 법무부에서 회사 기밀과 그 위험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 모든 그 시장 정보를 철저하게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부에 뭐를 보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래서 자유로운 미국의 그 회사 경영상 또 정서상 그걸 자유로웠는데 이제 그것을 법무부에서 주관을 해서 매달 체크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AI 기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신기술이 언제 어느 때 중국으로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 그랬어요. 이제 만일에 앞으로 신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하는 사람은 아주 개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엄벌을 내리겠다고 미국 법무부가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법무부 장관도 국가 안보를 위반하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인공지능이 첨단 AI 기술을 유출하는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오래 가야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국가 100년 대계를 작아오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2009년도에 리먼버 사태 이후에 중국에다가 미국의 앞마당을 활짝 열어줬어.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약 8만에서 10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근무를 해요. 근데 다 그러는 건 아니지. 창출하게 미국을 사랑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이렇게 엉뚱깽뚱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해. 깜짝깜짝 놀랄 일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아마 엄벌을 채우고 방침을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AI 업체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가파르게 좁히겠다고 얘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정보통신평가원에 따르면 ICT 애들이 딱 평가하는 게 따르면 중국의 기술 수준이 격차가 2016년에는 2, 3년 있던 것이 지금은 1년도 아니에요. 0.8년밖에 안 돼요. 모든 중국과 미국의 기술력 격차가 불과 8년 사이에 3년에서 0.1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모든 이 기밀 자료들이 유출되면 유출수록 또 격차는 더 줄어들다. 앞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예로 그 호주의 싱크탱크의 그 전략연구소에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기술의 약 37개 부분, 이게 전부 통합해서 47개의 그 기술 부분에서 약 37개가 중국의 기술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아닌 뭐지는 모르겠는데 걔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 보던데 확실한 거는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지금 AI의 로봇공학, 생명공학, 양자기술, 특히 우주 관련 핵심 분야에서 사실상 미국을 앞서가려고 지금 무지단히 노력하고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AI 컴퓨터에 관한 그 스파이 도둑질이 무섭습니다. 앞으로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